미쳤냐고 그랬어요. 제가 아기가 좀 있으면 나오고 나는 신혼이고 퇴사했고 이 정도까지 절망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한 18억 정도가 됐으니까. 저 유튜브 머프TV 코인단타 교과서를 운영하고 있는 이머프라고 합니다. 17년도, 18년도에 전업으로 코인 이제 트레이딩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돈 버는 걸 출금을 해서 회사를 차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농산물이랑 수입과일 유통회사 대표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총 버는 거를 합치면은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30억 정도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한창 17년도 초부터 해서 비트코인이 100만 원 돌파하고 300만 원 정도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동기 형의 추천으로 제가 코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입금할 줄도 몰라서 그 형님한테 입금을 하고 코인 사달라고 해서 코인도 뭐 받았던 것 같고 나중에 입금도 제가 했던 것 같고 뭐 하여튼 좀 오래된 얘기라서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형이 이제 뉴스 같은 것도 맨날 나오고 야 우리 이 월급 받아서는 서울에 살 수나 있겠냐, 애기 낳고 결혼하고 이런 거라도 해서 좀 불리자, 주식은 우리 내가 봤을 때 너무 느려서 안 되고 코인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꼬시더라고요. 그때는 뭐 가능성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몰랐고 만약에 지금 처음 코인을 접하시는 분이 있다면 딱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저도 그냥 이 코인이라는 게 있다, 주식이랑 비슷한 거 같다, 나도 사서 좀 먹어보자, 그냥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게 좀 특이한 경우인데 진짜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제가 처음에 그때 그 형님 추천으로 코인을 시작했을 때 제가 가진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하면서 모으고 했던 것들이 모은 거를 다 넣었습니다. 다 100%를 다 넣어서 코인을 다 샀는데 그 형님이 사준 것도 있고 제가 산 것도 있는데 5천만 원어치를 사서 가지고 있다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게 1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인가 2주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점점 내려오더라고요. 거의 25%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2,500만 원이 남았어요, 잔고가. 코인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제 상황이 어땠었냐면 제가 그때 결혼한 지 1년이 안 됐었던 때고 첫째 애를 임신하고 있었던 때고 와이프도 회사를 다니고 있긴 했는데 뭐 완전 풀타임으로 하는 직업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적 부담감이 너무 컸죠. 첫째 좀 있으면 나오고 그러는데 전 재산 가지고 있던 걸 반타작을 내버렸으니까 1억 될 때 뺄 걸 이 생각을 머릿속에 엄청 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코인 시장이라는 게 내 돈을 이렇게 빨리 불렸다가 삭제시킬 수 있는 시장이라면 내가 이거를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거를 내가 다 발라먹을 수 있다면 이거는 완전 기회의 땅이 아닌가. 전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1억대 다 팔고 2,500만 원이 됐을 때 다시 다 샀으면 이게 얼마냐, 코인이 몇 개가 늘어나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나는 이게 완전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고 누구보다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퇴사를 결심하고 사표 던지고 나와서 그 2,500만 원 잔고가 돼 있는데 플러스 퇴직금을 또 박았어요. 퇴직금 2,500만 원을 거기다 물을 타서 그때 다시 잔고가 5천만 원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단은 근데 코인을 제가 열심히 해보자 한 1년, 2년 아마 그때 생각에는 1년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봤던 고점, 잔고 1억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1억만 벌고 그만하자. 다른 일을 다시 뭐 회사를 취업을 하든지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주변에서 엄청 말리셨었죠. 그때 부모님도 부모님이고 와이프도 와이프고 말렸었는데 일단은 제가 코인을 하다가 안 되더라도 다른 데를 이직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코인을 시작했는데 저보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코인을 시작해서 전 재산이 반토막이 넘게 났는데 아기가 좀 있으면 나오고 나는 신혼이고 퇴사했고 이 정도까지 절망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최고 바닥인 2,500만 원부터 시작했다고 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한 18억 정도가 됐으니까 1년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제가 거래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배 정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거래로 3억에서 7억 조금 넘게까지 띄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샀던 코인이 퀀텀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3만 원대 사서 아마도 6만 원이 조금 넘어서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완전 전업으로 풀타임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뭐든지 만시간 이상을 하면 경제에 오른다.
근데 그때 이미 10,000시간이 넘었을 때거든요. 그때 그래서 차트를 제가 봤을 때는 차트를 보는 거에 되게 자신이 있었어요. 그냥 제가 보는 대로 올라가고 제가 보는 대로 내려가고 그런다 생각할 정도로 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이런 거 안 하고 무조건 한번 들어가면 100% 몰빵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끝까지 몰빵으로만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나올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막 떨리고 마이너스 뭐 몇 프로만 나도 뭐 몇 천만 원씩 나고 그러니까 진짜 처음에는 되게 막 떨렸는데 지나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더라고요. 이게 돈으로 안 보이고 그냥 뭐 게임 머니만큼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텔레방에 계신 분들 제가 얘기를 하도 귀에 닦지 않도록 해서 하실 텐데 제가 전업을 누군가 하고 싶다고 하면 말리는 편입니다. 전업하는 걸 말리는 이유가 너무 힘들어요. 일단 내가 이 트레이딩을 해서 버는 돈으로 내 가족이 다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 압박감을 웬만한 사람은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돈을 벌기 전까지는 그 압박감이 계속 나한테 오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잠도 못 자고 장이 안 도와주면은 변동성이 생기지 않으면 돈을 벌고 싶어도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말리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업할 때는 진짜 17년도, 18년도 그때는 하루에 2시간씩 2번 나눠서 잤습니다. 밤에 2시간 자고 낮에 2시간 자고 그것도 규칙적인 것도 아니고 도저히 못 참겠을 때 그렇게 2년을 했죠. 그때 이제 건강을 많이 망쳤습니다. 허리 디스크에 목 디스크 오만 병이 다 왔죠. 24시간, 20시간을 앉아 있던 거죠 하루에. 밥도 책상에서 먹으니까 그렇게까지는 너무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마도 되게 힘든 상황에서 전업을 하려면 다들 거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 조금 적던 많던지 간에 부담감은 똑같이 느끼실 테니까 그래서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처음에 제가 제 잔고 5천만 원에서 1억 갔다가 2,500만 원까지 갔을 때 그때부터는 제가 크게 돈을 잃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손절 원칙을 일찍부터 세워서 그렇게 큰 돈을 잃거나 이런 적이 없었고 장 자체가 어마어마한 상승장이었거든요. 17년도에. 그래서 돈을 잃고 싶어도 내가 원칙이 조금만 있어도 돈을 잃기가 되게 쉽지 않은 장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원래 다른 해외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 스탑로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스탑로스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코인을 10,000원에 샀는데 얘가 98,000원까지 떨어지면 자동으로 손절이 되게 그 기능이 있는데 지금 뭐 업비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업비트에 이 기능이 없었어요. 내가 사면은 내가 자는 동안 떨어지면 얘는 어디까지 떨어져도 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탑로스 기능이 없어서 그냥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고점에 제가 털은 건 18년도 1월이었고요. 털었던 이유는 더 이상 못 갈 것 같다는 게 차트에 뻔히 보여서 그때 다 팔고 나왔고 일부 금액 남은 걸로 계속 단타는 치긴 쳤습니다. 그게 이제 그것도 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17년도에 쭉 벌고 18년도까지 벌고 18년도에 제가 거의 업비트 빗썸에 있던 잔고를 거의 다 출금을 했어요. 다 출금을 한 번에 거의 다는 아니고 거의 다 출금을 했는데 그때 그리고 나서 제 은행이죠. 은행에 갔는데 그 출금한 거 내가 이만큼 뭐 달러로 바꾸고 싶고 뭐 이만큼 어떻게 해달라고 뭐 그런 상담을 하러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그 담당 과장님이 손 한 번만 잡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저도 장난인 줄 알았는데 나도 그 기운을 한번 좀 받고 싶다고 코인으로 이렇게 돈 벌고 돈 버는 거를 부러워하기보다는 돈 벌었는데 그 시장에서 계속 남아있지 않고 털고 나왔다는 거에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기운 좀 받고 싶다고 손 잡아달라고 계속 하시길래 결국 잡아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코인 유튜버들도 많이 있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자료도 많고 정보도 많고 한데 17년도 그때는 우리나라에 코인 관련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다 해외 원서 위주로 봐야 됐고 그때는 닥치는 대로 했죠. 진짜 뭐 비트코인 하다못해 백서도 받고 코인 재단들 뭐 하나 다 하나하나 컨택하면서 연락도 했었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백서라고 모든 코인이 다 있습니다. 없는 코인도 있긴 한데 거의 다 있는데 이 코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 최종적인 목표, 수익성은 어디서 발생할 것인가 모든 이 코인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게 백서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굳이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안 봐도 됐는데 모르니까 다 봤죠. 다 보고 차트도 트레이딩 뷰라는 사이트에 가서 외국 애들 작도하는 거, 차트 보는 거 이런 거 다 보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외국 유튜브랑 사이트들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코린이들 완전 코린이시라면은 제 생각에는 진짜 자화자찬하는 건 아닌데 나시TV랑 머프TV 저희 팀메로나 강의들이 진짜 잘 돼 있어요. 저희 강의를 보시고 몇십억, 몇백억 버신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고 저희보다 많이 봅니다. 저희보다 많이 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산 증인들이 텔레그램 방에 많이 계시니까 저희 강의들 많이 봐주시고 저희 강의에 웬만한 저희 6년 동안 노하우가
다 들어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도 나시님이 왜 그때 한창 장 좋을 때 그렇게 장이 좋은데 왜 도대체 시간 쪼개서 단타도 못 치면서 돈 벌 기회를 날리면서 방송을 하냐 막 미쳤냐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었는데 뭐 되게 보람돼 보이더라고요. 가르치고 사람들 돈 안 잃게 만들고 세력들한테 안 잡아먹히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되게 보람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계속 하라고 유튜브 하자 같이 하자 계속 그러다가 저도 결국에는 5월달 나시님보다 한 반년 정도 늦게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확실히 좋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그분들이 돈을 벌고 더 이상 돈을 안 잃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보람된 것 같아요. 지금도 되게 보람됩니다. 댓글 같은 거 써주시는 분들 보면